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7, 8월 문제풀이반하고 금요일 교과교육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위상, 해석학, 현대대수학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업 계획안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학습을 준비를 해야 될지를 그것을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해서만 이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7, 8월 문제풀이반은 수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매주 수요일 날은 강의 후 모의 평가를 이제 실시하게 될 겁니다. 이 모의 평가는 복습 개념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주차부터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해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모의 평가는 대략 과목에 따라 이제 문항수가 달라지겠지만 4문항에서 6문항 정도가 매주 이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시험과 같은 형식으로 출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거에 따른 채점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신 답안지를 이제 수거해 가게 될 거고요. 그 수거한 것에 대해서 첨삭 지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첨삭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상담 및 개별 면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4시까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는 아마 5시 이후에 끝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아마 첫 주를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의 수업은 우리가 실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확률통계 순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목요일 날은 정수론, 선형대수학, 현대대수학, 이산수학 이와 같은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토일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금요일 날은 교과교육론반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위상수학, 해석학, 현대대수학 이 3과목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이 수업 시간은 10시에서 4시까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 수업 이후에 똑같이 모의평가 및 해설, 그 다음에 첨삭과 개별 명담 등의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날 수업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교과교육론에서 우리가 말하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수학교육 심리학, 교수학습 방법론, 그 다음에 수리철학, 그 다음에 교육과정 및 평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수업을 하는데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위상수학, 해석학, 현대대수학이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보통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위상수학, 해석학, 현대대수학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역이 아니라 현대대수학은 체론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해석학은 우리가 이제 함수열, 함수항 급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수업은 항상 각 과목별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먼저 전체 그 각 영역에 관련된 기초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게 되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제시한 어떤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관련된 이론들을 간략하게 해설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고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시했던 문제의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는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끝나게 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의평가를 실시하게 될 거고요. 모의평가가 끝나게 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해설 및 피드백, 그래서 첨삭 및
개별 면담 순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을 때 예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습은 매일 그 수요일이면 수요일 과목에 1시간 정도만 예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루의 복습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습을 많이 권하게 되는데, 예습을 해갖고 오라는 말이 굉장히 거창한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습이 간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열에 대한 그 수렴성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주제를 정했다면, 여러분들이 수열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뭐고 뜻이 뭐고, 그 다음에 수열의 수렴성을 판정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공부하시면, 그럼 그것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수업에 대한 몰입도도 굉장히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습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항상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주에 이렇게 미리 공부하게 되는데, 그 공부한 내용들을 1시간 정도만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보시거나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아마 공부하는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면야 굉장히 행복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예상을 해 나가고 그것에 맞춰서 실전에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라는 것을 학습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 항상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그것엔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업을 했을 때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에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시지 말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면, 실전과 똑같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시간도 똑같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1점당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 15초입니다. 그래서 1점당 2분 15초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도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답안지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따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면담을 할 시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 시험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보게 될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시험을 보는 태도,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이제 이런 시험지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답안지가 아니라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에 대한 어떤 잘못된 또는 곡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정을 할 것이고,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보통 뭐가 되냐면, 생각보다 문제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이론반 중심의 내용들은 이론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맞춰서 공부할 때는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덜했는데, 이 문제는 복합적인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에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어떤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너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서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맞아보는 것들, 처음에 깨져보는 것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낮아서라기보다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쌓아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끝까지 잘 버티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신감을 얻느냐, 이것이 그 합격 여부에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힘들더라도 이것을 이제 버티는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풀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기초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반을 쫓아가는 게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많이 듣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누구나 기초 개념이 탄탄하다고 생각한 경우는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이유로 이런 것들 문제풀이를 해 나가는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건 좋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겸손한 것은 나중에 학습하는 데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내가 기초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둔 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가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그 발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고하시면서 저와 끊임없이 상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에게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그 해결 방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임용에 대한 어떤 열정,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그 뒷부분들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진행해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니까 같이 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방법은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습 계획안에 대한 얘기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요, 상대적 기준이니까 그냥 모델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면, 예를 들어서 내 수업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수요일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날을 기준으로 이제 잡아봤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수업은 보통 10시에 하게 되죠. 10시에 하게 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수업을 하는 내용이 연속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는 주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연속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조금 일찍 오셔서, 아니면 이제 집에서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수열의 수렴성, 그러니까 이때 그 극한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일종의 이제 판정법에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연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예습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의 시간을 내가 이제 오전에 먼저 잡아놓는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5시까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는 거고, 요 이후에 뭐 점심, 저녁 식사 시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날 한 수업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건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복습의 문제인데, 처음에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이날 수업 시간에 한 것들을 하루에 다 복습을 완벽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욕심을 내서 복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침 시간도 줄어들고 하면서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마지막까지 잘 버티면서 하는 것이 성공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한테 강의 내용을 모두 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본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 강의 내용에서 나왔던 문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정리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수업 시간의 문제도 좋고요, 또는 기출 문제도 좋고요,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9시라고 잡아뒀는데 이게 뭐 10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30분 정도 쉬고 수열 및 함수에 대한 연속성 복습, 그런데 이거는 1시간 내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1시간 내로 복습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풀었던 이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 했었던 내용,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쓰는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시간 내에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고 이런 문제들은 뭐가 됐고 그러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 나가는데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멈출 수도 있고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주어지면 이제 다시 앞에서 공부했던 책이나 노트를 살펴서 그날 공부했던 것들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하루 일과를 멈춰주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보시면 교과교육론이라고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제 이거는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늦게까지는 공부를 하고 아침에 조금 늦잠 자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과교육론은 매일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여기다 제시를 한 겁니다. 점수도 24점으로 높고요. 점수도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그 교과교육론이라는 것과 매우 친숙함을 계속 유지시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은 아침에 여기에서 일찍 일어나서 잡아주는 게 좋고요.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늦은 시간에 교과교육론을 매일 뭐 1시간 정도, 그 이상 정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 오늘 하루에 대한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반성도 뭐 길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오늘 내가 했던 것들 중에서 잘 이루어진 거, 그럼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고 잘못 이루어졌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던 요인들을 제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글로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진도량은 많고 해야 될 양은 많고 진도는 더디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받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이날 여러분들이 내가 좀 게을러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문제결 과정에서 너무 한 문제라든지 한 내용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가 이루어져서 발생했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반성을 해보는 게 좋고 그러면서 이 반성을 통해서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안에서 스스로 조금 이것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눈이 얘기하지만 이럴 때는 늘 개별 상담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내가 이걸 하루 안을 짜놓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주일 거를 매번 짜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짜고 일주일 것 중에서 하루 안을 짜고 하는 형태에 대한 내용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대해서는 강의가 수업을 듣는 날이 있고 수업을 듣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날이 있겠죠. 그럼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날에는 시간 배정을 달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수학이라는 게 뭐 1시간 공부하고 끝내고 하는 형태의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하루를 5개 시간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5개 시간으로 나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안은 어떤 형식으로 나누는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침 식사하기 이전까지의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입맛도 없고 하는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또 뭐 더 늘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이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침 식사부터 점심시간까지, 점심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집에 가기 전까지, 집에 간 이후 이런 식으로 5개 영역으로 5개 타이밍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이것을 만들 때 보통 새벽 시간에는 고요하죠. 그래서 고요할 때 잘 되는 학습 과목이 무엇이고 점심 식사 이후는 좀 대체로 주변 분위기가 산만합니다. 주변 분위기가 산만하고 들썩들썩하고 막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저녁 식사에서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피곤도 하고 집에도 가고 싶고 하는 이러한 것들의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시간에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저녁 때는 마지막에 집에 와서는 항상
아까 말한 네 가지 새벽, 그 다음에 아침 식사에서 점심, 점심에서 저녁, 저녁에서 집에 가기 전, 이게 이제 4개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하루 4개 타이밍을 그 마지막 시간에는 복습하는 겁니다. 그 복습하는 거는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와 같이 이미지 트레이닝 중심으로 복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보통 집에 가서도 계속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진도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에 대한 복습할 시간을 재차 갖지 못하고 자기의 일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내가 오늘 하루 한 것을 매일매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한 달, 일주, 매일 이와 같은 계획들을 짜면서 생활에 나가신다면 조금 타이트한 맛도 있고 조금 긴장하는 맛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잘 버티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 나왔던 현대대수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현대대수학 분론의 문제를 기초로 해서 한번 보시면 이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군 SO와 덧셈 순환군 Z12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면 원래 이제 제일 좋은 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칭군 SO가 있다. 그러면 SO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와 1, 2에 의해서 생성됩니다도 되지만 얘네들이 1, 2, 1, 3, 1, 4, 1, 5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의 호환의 곱으로 호환에 의해서 생성됩니다라는 이런 생성원의 모델을 상상해 보는 것이, 준비해 보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순환군이 나왔죠. 그럼 순환군이 나오면 Z10이라고 하는 것은 1에 의해서도 생성되지만 얘가 A에 의해서 생성될 필요 충분 조건은 A와 12의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라는 것도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군에 대한 알고리즘 중에는 순환군의 모든 부분군은 순환군이고 또 순환군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순환군에서 부분군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와 원소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12가 되겠죠. 12의 약수의 개수와 같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윗수가 D가 N을 나눈다면 예를 들어 윗수가 6인 원소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때 phi 6, 오일러 함수만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시면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손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이미지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권하는 건 이미지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미지로 정리하는 건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미지로 이게 다 정리되는 건 아니죠. 이미지로 정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로 정리가 안 되는 분은 반드시 손으로 써야 됩니다. 이건 뭐가 되냐면 그것에 대한 암기한 내용도 정리가 암기된 내용도 이제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을 먼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쭉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요. SO와 Z12에 대하여 윗수, 원소 시그마, 이것의 윗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시그마의 윗수가 나왔다?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시그마를 무엇으로 하자? 서로소인 순환치원의 곱으로 얘네들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소인 순환치원의 곱으로 표현하니까 1, 2, 4, 3, 5가 되더라. 그런데 이것의 윗수 문제를 보면 이것의 윗수는 얘가 서로소가 되면 LCM의 문제니까 이것의 윗수는 1, 2, 4의 윗수 3과 1, 2의 윗수 2의 LCM인 6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순환군에서 ZN에서 ZN에서 A의 윗수는 몇입니까? 라고 한다면 A와 N의 최대 공약수분의 N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9와 12의 최대 공역수는 12가 되니까 얘네들은 4가 되는 거구나. 그랬을 때 직접에서의 윗수는 LCM을 물어보는 거죠. 시그마의 윗수와 9의 윗수의 LCM. 즉 6과 4의 LCM이니까 12가 됩니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그냥 풀었습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험장에서는 빨리빨리 푸는 건 제일 중요하니까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는 앞에서 말한 이와 같은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군의 윗수 문제였습니다. 군의 윗수의 문제가 이제 주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비가환군에서의 윗수를 체크하는 거. 이건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벨군일 때의 원소의 윗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순환군에서의 윗수는 어떻게 구해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고, 또 군의 직적에서 윗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N차 대칭군이 가지고 있는 서로소인 대칭군에서의 윗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은 그림만 그려놔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노트 정리를 하시지 않아도 이 그림 그린 데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정리를 해 보시는 거고, 이 정리한 내용들 중에서 결과가 머릿속에서 잘 전달되어 있어서 정리가 쫙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왠지 기억에서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포스트잇이나 다른 걸 통해서 여기다가 간략하게,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요, 간략하게 정리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라는 것이 목적으로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출제위원의 의도는 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무엇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냐면, 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군의 무엇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까? 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다죠. 군이라고 이 문제에서 관련된 내용은 군의 문제가 되는 건데, 군에는 군의 구조라는 것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군의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나, 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핵심이냐면 군을 생성하는 생성원을 찾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성원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 생성원과 관련되어 있는 원소의 윗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생성원들 사이에 가환이냐 또는 비가환이냐. 그럼 비가환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틀을 안에서 출제위원이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와 같은 구조가 같다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동형정리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중에서 스페셜한 거, 생성원이면 생성원, 윗수면 윗수, 그 다음에 이것의 관계성이면 관계성, 이런 것만 하나만 이렇게 추출해서 군의 구조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이런 학습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풀었다라는 것보단 이거를 풀고 나서 이것에 대해선 관련성을, 이것을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고 앞으로 더 발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문제를 군의 구조라는 건 생성원, 윗수, 가환, 비가환, 이것과 관련돼 있고 군의 구조의 동일성을 알아보는 건 동형인데, 이 동형 안에서는 준동형의 이론, 보존되는 이론이 무엇인가를 체크하면서 봐야지라는 것까지 생각한 사람하고의 학습 방법, 결과물은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내가 10문제를 풀었습니까? 100문제를 풀었습니까?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 속에서 얻어내는 내용이 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문제 풀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에 관련된 내용을 한 거냐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다양성에 관련된 설명, 이 내용들을 해 나가는 것은 그 문제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파생될 수 있는 파생력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기출문제가 어렵지 않는 문제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해설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서 처음에 딱 접하면 어떤 문제든 이 구조 틀 안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이 벗어나는 것들, 이 내용들 중에서 이거는 이것의 문제네, 이건 이것의 문제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벌써 그것에 대해서 대체 능력이 생기는 건데 이런 구조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나에게 이미지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시험장에서는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다 되어 있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정리돼서 어떻게 표출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모의평가 같은 걸 자꾸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잘 전달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학습도 수업도 이런 것에 초점을 두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 과정과 왜 다릅니까? 라고 한다면 대학 과정에서는 요거 하나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나씩 다 따로따로 설명이 됐어요. 근데 교사임용 시험은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복합적으로 나오려면 내가 복합적인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해석 능력을 학습해야 될 게 7월, 8월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7월, 8월에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힘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 7, 8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이제 뭐 내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난 그래도 어려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그러면서 예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자, 현재 이제 5, 6월에서는 기출문제 풀이반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간략한 예시안을 통해서만 몇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해석하게 된 것에 대한 모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잘생긴 애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시험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파트 영역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만 자, 실수계가 나왔다. 그러면 이 실수계라는 말이 주어지면 이 실수계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그럼 실수 개조, 이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용어는 우리는 세 가지로 보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대수적, 연산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무엇의 문제, 순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이론에서는 위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용적으로는 이제 거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수, 순서, 거리 문제가 실수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초, 중, 고를 넘어오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내가 말한 세 가지 구조를 인식하지 못해도 문제 푸는데 사실은 지장이 없어요. 자, 해석하기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달라지는데 저자들에 따라서 접근하는 관심은 달라져요. 근데 배경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수에서 이 세 가지 구조를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건 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완비구조라는 언어로도 표현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주어지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핵심 이론은 극한 문제입니다. 극한 문제가 이제 핵심 이론인데 커리큘럼상
우리가 이제 극한이란 개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수열의 수렴성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둬요. 극한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여기에서는 극한값에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렴성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수렴성에 대한 일종의 무엇의 문제가 됩니까? 판별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별식의 문제라는 것은 이 내용은 어떤 판별법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문제가 나왔다. 수열의 수렴성이 나왔어요. 그럼 수열의 수렴성이 나오면 이것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코시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극한, 하극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까?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단조 수열. 의 문제가 있는데 이때 단조 수열의 키워드는 뭡니까? 얘도 키워드가 되겠지만 여기에 또 다른 키워드는 그렇죠? 유계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특별하긴 하지만 무엇을 이용하는 거? 급수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본다면 이게 오지선다형이에요. 오지선다형.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이 문제 중에 얘가 좋니, 얘가 좋니, 얘가 좋니, 얘가 좋니, 얘가 좋니를 먼저 선택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어떤 거를 선택하든 풀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선택을 잘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데 이때 선택을 잘 못하면 쉬운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풀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책하고는 다른 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기본서는 저자가 내가 부분 수열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수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을 효율적으로 선택해서 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 나오면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언제는 코시가 좋고 언제는 부분이 좋고 언제는 급수가 좋고 언제는 얘가 좋고 언제는 얘가 좋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장시간이 아니라 아까 1점당 2분 15초라고 그랬죠. 그럼 5점짜리, 4점짜리면 9분이에요. 9분 안에 생각한다, 문제 해결 전략을 세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해서 답안지에 옮긴다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9분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다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선택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러한 선택하는 훈련들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듯이 이 두 내용을 보십시오. 둘 다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연속에 관련된 내용이죠. 연속에 관련된 내용인데 평등하다, 균등하다라는 이러한 연속이 나왔어요. 그럼 얘와는 무엇인지 차별성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뭐가 다릅니까? 근데 다른 것만 나오면 안 되고 평등 연속, 균등 연속이 함수의 연속보다 좋은 점은 뭡니까? 왜 우리가 그거 배워야 되죠?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라는 왜를 찾아내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함수열 이러한 문제들도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고지고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언제 거예요? 이 이론들이 18세기 수학이에요. 21세기죠 지금. 그럼 약 3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기 나온 게 200~300년 전 이론이에요. 200~300년 전 이론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300년 전 수학을 다 알아야 됩니까? 이 문제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까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정리를 증명했습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리가 왜 살아남았을까?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이 정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 정리는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내용들을 갖다가 그런 것과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도함수와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네들은 어떤 상호간의 관계가 있는지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거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적분과 이상적분의 관계. 둘 다 적분인데 왜 앞에 이상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분의 문제는 두 개의 유계죠. 정의역이 유계인 폐구간 AB고 치역이 유계인 함수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역이 유계가 아니거나 치역이 유계가 아니라면 기존에 있던 적분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임프로퍼 인테그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분은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은 적분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미분 적분에 가까운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과연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존재성을 판별에 초점을 둔다면 이게 해석하기예요.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관련된 배경적 지식, 그럼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급수와도 연결이 되고, 함수열, 함수항 급수하면 수열과 급수와도 연결이 되고, 이상적분은 급수와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도함수 테일러 정리가 나오면 급수와도 연결이 되고 함수 급수와도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 연관성, 관련된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정리해 나가느냐는 거죠. 이게 7, 8월에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면서. 지금까지는 단계별로 했다면 이것들의 상호 연관성,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 이론들과 연계시키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개별적인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 방법은 1, 2, 3, 4월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함수의 연속이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위에다 쓸 공간이 없어서 그냥 아래다 썼습니다만. 아래다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위상에서 연속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핵심은 열린 집합이에요. 위상의 핵심은 오픈셋입니다. 오픈셋을 가지고 내용을 나오다 보니까 오픈셋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기저 개념이에요. 기저, 국수기저 개념인데, 이 내용보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전성의 문제, 얘네들도 이제 구조적이니까, 추상수학은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속성과의 연관성이 돼서 이 연속성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상공간, 연결공간, 거리공간, 컴팩트 공간, 분리공간, 상대공간, 연결성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연속사상과 제일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될 것이냐, 내가 연속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연속을 만드는 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연속 사상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럼 내가 다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찾아낸다면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은 어렵다. 그래서 연속을 만드는데 핵심 이론은 연결 성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루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연속성의 문제만 보시지 말고, 이것들의 문제와 상공관과는 어떻게 돼 있고, 얘와 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책은 하나 매 장마다 다 틀려요. 매 장마다 다 틀리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연속이라는 틀 안에 상에서의 연속의 의미, 연결에서의 연속의 의미, 컴팩트에서의 연속의 의미, 분리공간에서의 연속의 의미, 거리공간에서의 연속의 의미, 위상적 동형, 이것이 한 노트 안에 그려져 있다면 좋은 노트가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런 데 초점을 두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예시안을 하나를 더 갖고 와봤는데요. 예시안을 하나를 더 갖고 와봤는데, 마찬가지로 정수론에서도 정수론의 핵심은 합동이에요. 합동이 핵심인데, 이 합동이라는 말은 조금 단수무식하게 표현하면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로 바꾸는 거예요.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로 바꾸는데, 이때 이제 유용한 이론들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CRT라고 썼습니다만,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페르마의 소정리, 오일러의 정리,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은 현대 대수적 사고로 하면은 얘네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건 영인자라는 거예요. 영인자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소약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의 존재성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근이 존재하면 유일성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해왔던 거 존재하면 유일해야 되는데 유일성도 보증이 안 되고요. 존재성도 보증이 안 되고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방정식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임 넘버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그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전부 다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는데 뭐 연분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루실 때 이와 같은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밑그림 안에서 개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하나 이 안에서 2차익면 2차의 잉여 안에서 개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제 공부는 하나의 큰 테두리를 만들어 보고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각각의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 출제하는 분은 여기에서 윗수 그랬어요. 그러면 윗수 문제가 나왔다. 원시급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 윗수의 문제는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페르맛 5와 오일러의 정리와 연관이 되겠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의 문제와 연계되겠다 그러면 부정방정식,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클리드 알고리즘과 연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 수가 있고 이것의 윗수나 또는 방정식을 쉽게 풀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대안이 이산로그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의 존재성의 유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복잡한 야코비안은 무엇을 이용해서 차이니스 리메인더 시어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다든지 하는 형태들의 내용들이 여러 개가 연계되는 복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책에서는 그렇게 일일이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7, 8월에 수업을 할 때는 방금 말했던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함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몇 가지의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7, 8월에 굉장히 좀 더워서 공부하는데 이제 조금 막 어려움을 겪는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나만 어려운 것이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 저희 모든 분들이 다 어렵죠.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는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이냐죠. 그래서 전략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7, 8월을 준비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7, 8월에 여러분들을 뵐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수업 방법과라든지 강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